안녕하세요. 한 나라의 정책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파급력과 그 놀라운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정말 한 나라의 결정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모든 파장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 이야기에서 그 돌멩이가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해 외교든 무역이든 이민이든 다른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익이 먼저다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파장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전 세계의 뚝뚝한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책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 불을 붙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먼저 왼쪽 실리콘밸리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문을 딱 걸어 잠그니까 혁신의 심장이었던 스타트업들이 당장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오른쪽이죠. IT 일자리들이 인재가 넘쳐나는 인도나 중국으로 쭉쭉 옮겨가는 말 그대로 일자리의 역류 현상이 벌어집니다. 더 재밌는 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전 세계 인재들을 향해서 우리한테 오세요 하고 레드카펫을 쫙 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닫은 문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정말 활짝 열린 기회의 문이 된 겁니다. 여기 이 두 그림이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H-1B 비자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 인재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뇌 유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옮겨다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셈이죠. 그런데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단순히 숫자나 경제 지표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꿈과 좌절,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꿈의 대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큰 돈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위 같은 나라에서는요, 평범한 사람이 3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돈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가격표가 붙어버렸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한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기회의 문이었는데 이제는 특정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싼 가격표가 붙어버린 그런 현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꿈이 좌절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장벽이 계속 쌓이면 결국 전 세계의 불평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 정말 끔찍한 딜레마예요. 미국에 있으면 방첩조사의 표적이 돼서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요.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잠재적 스파이 아니냐는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말 그대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번에 살펴볼 파장은요, 훨씬 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오타처럼 보이는 것 하나가 동맹관계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실까요? 군사와 외교계가 미국의 한 공식 문서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된 메시지일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변화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사성장군에서 삼성장군으로 표기된 거예요. 에이, 그냥 오타겠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작은 상징 하나하나가 전부 약속이고 메시지거든요. 계급이 하나 내려갔다는 건 어쩌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약속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계급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동맹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커다란 의심과 불안감을 낳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재 쟁탈전, 개인의 꿈, 동맹의 균열,
같은 개별적인 파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파장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새로운 세계 지도를 그려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남긴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와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 심화.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고요. 둘째, 교육받을 권리 같은 보편적인 가치의 위협, 아메리칸 드림의 가격표가 붙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오타 하나에도 흔들렸던 외교적 불안정성,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간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강대국이 우리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을 때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에서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그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